여섯 번째 C는 워낙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경영층에서는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라. 코로나 시대다. 어떻게 할 거냐. 저 역시 사실 컨틴전시 플랜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어요. 여전히 컨틴전시 플랜을 만드는 거는 캐시가 킹이기 때문에 현금 보유액을 어떻게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이거는 단순한 저는 지금 이머전시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더욱더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제2의 비즈니스 엔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What's your second business engine? 과연 그게 뭘까? 그리고 어려운 시대가 왔다라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과 같이 미리 준비해 줘야 돼요. 어려운 시대가 챌린지가 앞으로 올 거기 때문에 미리 거기에 대해서 세컨 비즈니스 엔진을 고민해 주는 거예요. 가장 잘한 사례로 디즈니 플러스를 예시를 들 수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 그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모바일과 TV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영화 산업에서의 엄청난 그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어벤져스와 스타워즈와 이런 엄청난 캐릭터들을 즐길 수가 있어요. 물론 코로나 시대가 올 거라고 해서 이들은 만든 게 아니에요. 넷플릭스가 워낙 승승장구하고 있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레비뉴 차이는 약 3배 달해요. 디즈니가. 3배 이상인데 실제 시가총액은 아시다시피 지난 4월 달에는 넷플릭스가 디즈니를 추월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디즈니랜드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화 극장도 오픈을 하지 않아요. 실제 디즈니 플러스가 없었더라면 디즈니는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약 한 40%, 50%더 급감을 했을 거라는 예측들을 합니다. 그들의 메인 비즈니스 자체가 다 코로나 시대로 막히다 보니까.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파워를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first half를 봤을 때도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애니메이션이 아닌 제니메이션이라고 해서 디즈니가 조금 이제 밀레니얼 G들, 밀레니얼 세대와 이제 젠지 세대들에게는 조금 더 덜 어필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게 ASMR이죠. 그들한테 좀 더 익숙한 저런 버전으로 만들어갖고 에피소드를 스트리밍을 하고 있어요. 더욱더 친근해지기 위해서. 이렇듯이 세컨 비즈니스 엔진 미리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려운 시대가 왔을 때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컨틴전시 플랜이에요. 네이버 검색의 넘버원이었죠. 그 다음에 쇼핑에서 페이먼트, 이제는 금융을 드디어 금융 플랫폼까지 열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미래에셋 대우에서 5천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죠. 그래서 네이버 파이낸셜을 금융 플랫폼을 세웠고요.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는 비즈니스 이 오리지널 자체가 코로나에 별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향후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세컨 비즈니스 엔진을 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보험, 주식 이런 부분들이 그냥 네이버를 통해서 다 가능하죠. 실제 그 미래에는 저희가 금융을 얘기하면서 은행을 얘기하면서도 이 두 브랜드 네이버와 카카오를 빼놓고는 아마 저희가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세상에 곧 도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컨틴전시 플랜 역시 세컨 비즈니스 엔진은 과연 뭘까? 여러분의 핵심 역량으로 시작을 해서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C는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시티즌십, 기업의 시민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꼭 이런 시대 아니래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Are you in the neighborhood라고 해서 제가 밑에 부제를 달아놓은 걸 보시면 emergency response는 박수를 받아요. 하지만 항상 해오는 액티브한 그런 시티즌십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굉장히 새로 봤던 그런 배우예요. 의리를 항상 외치는 김보성 배우. 정말 그 대구가 너무 막 확진자가 많아질 때 다들 어려움을 대구를 정말 이렇게 꺼려할 때도 그는 정말 이게 마스크를 가서 배포를 하는 정말 의리를 지키는 그런 배우더라고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뉴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made shoes yesterday, making mask today라고 해서 실제 같은 재질로 마스크를 생산을 했었고요. LVMH의 크리스찬 디올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들의 옷을 만들었던 부분들. 실제 이걸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동참을 했었죠. 대선 주조 같은 경우에는 주조 원료 32톤을 이런 소독제 같은 걸 활용을 해야 된다라면서 기부를 했었다고 하는데 이게 별거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이게 160만 병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래요. 이렇듯이 선행들은 정말 많은 박수들을 받아요. 특히 요즘에는 이런 사회적인 이슈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업들이 이런 시민의식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박수를 쳐주고 또는 안 그랬을 경우에는 비탄을 받기도 합니다. 요즘의 코퍼레이트 시티즌십, 이런 기업들의 시민의식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브랜드의 DNA예요. 그래서 단순히 선행을 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게 바로 여러분들의 브랜드 비즈니스 전략과 이런 코퍼레이트 시티즌십의 전략을 같이 얼라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해서 뭔가 그대로 선행을 하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브랜드 스트래티지가 근간에 있는 부분에서 코퍼레이트 시티즌십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 브랜드가 지향하는 게 뭐다라고 나오면은 그 안에서 기업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즉 GE같이 그들의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것이 그들의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앰비션, 지향점이었다면 거기에 에코매지네이션이라는 우리는 모든 활동들을 이런 에코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 큰 경영 필로소피를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제품들을 실제 생산을 했었죠. 그들의 비즈니스와 브랜드 전략과 함께 코퍼레이트 시티즌십의 전략이 연계가 됐을 때 사람들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그들에게 박수를 쳐줄 수가 있습니다.